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6교시가 되어서 이번에 그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경제 처음부터 설명 큰 그림을 중간에 그리면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말하는 고전학파의 자유주의 자유무역주의를 설명해 드렸고, 두 번째로는 독일의 역사학파 리스트는 미국 해밀턴이 주장한 보호무역주의를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화도 큰 맥락으로 보면 세계화는 그 시장을 신봉하게 되면 자유무역을 하고, 자유무역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 수출지향적 공허 정책이 되고 개방적인 경제 통합이 되고 세계화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세계화 지역화는 컴패터블 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볼 때 원래는 컴패터블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리지너럴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그러면 회원국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베풀어주고 여개국에 대해서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들으면 FTA를 두 나라가 했다 그러면 지들끼리는 관세를 면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거고, 이게 공동시장이 되면 외부에 대해서는 Unified Approach, 획일적으로 블랭키트 룰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유러피안 이코노믹 커뮤니티 같은 관세 등을 허용했냐? 그 이유는 2차 대전 후에 서부 유럽의 경제력이 신장해야지 미국이 구소련에 대한 어떤 대치 관계에서 그 우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그 우리가 말하는 흔히 보호주의 자유무역의 논쟁은 그 후에 어디서 발생했냐면 2차 대전의 독립한 국가들을 우리가 제3세계라고 부르고 뭐 경제 발전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다 1943년 그때도 로첸슈타인 로단이나 럭시 같은 사람이 균형 성장 이론이나 그쪽 전후에서 허슈만의 불균형 성장 같은 게 있었는데, 본격적인 많은 논의는 세계가 넓으니까 각 지역마다 다른 어떤 발전론자의 논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처음 할 때 발전을 하면 되게 방대하고 존경스럽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발전론자가 좀 허구인 게 많아요. 사실은 그게 사실 개독의 발전을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자기 편한 대로 한 아전인수격을 해석을 한 건지, 그거는 경우마다 다 다르게 됩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죠.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냐면 그러고 나서 제가 설명드린 것은 수많은 자유무역 보호에 대한 논쟁은 사실은 1970년대 되기 전까지는 무슨 논쟁이냐면, 크게 나누면 트레이드 앤 디벨롭먼트에 대한 논쟁입니다. 계속이 하면서 우리는 이런 이유에서 보호무역을 해야 되고 수입대치 공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트레이드 디벨롭먼트 동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경제 발전의 다양한 학파를 그냥 이렇게 정말 굉장히 분량이 많은 부분을 확 줄여서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이제 혼돈을 일으킬까봐 균형 성장 이론은 쉽게 말하면 비포시시얼이다.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어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렇게 둔 거고, 그걸 왜 가르쳐 드렸냐면, 나중에 세계경제 지리학이나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못 가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 현실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 말한 균형 지역 발전 같은 것도 균형 성장 이론의 연장선에서 보는데, 제 관점은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틀렸다고 합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기술 혁신이나 시장이 확대되면서 아글로메이션 이펙트, 시너지스틱 이펙트라고 그러죠. 3 더하기 5는 8이 아니고 뭐 15가 된다든지. 그래서 뭐라고 하면 cumulative causation effect between market expansion,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마켓 expansion, 기술 혁신하고 시장의 확산이 맞물리서 일어나는 쪽을 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균형적 발전이 선거에서 표를 몰다 보니까 지역에 좀 잘 돌아가는 데서 못 도는데 그게 나눠집니다. 나쁘게 말하면 confiscate and do라든가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 비슷하게 이걸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제가
성장을 먼저 하고 후생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쉽게 말하는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에 하는 거고 그 부담은 누가 지느냐? 우리도 지고 우리 다음 세대도 집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는 거고 그 제가 그래서 경제발전 설명도 불균형 성장이 중요하다고 들 때는 허쉬만의 연관효과를 중요시한 거고 그 중요하다고 설명한 것은 그 후방 효과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후방 효과가 예를 들어 조선이 있으면 부품을 만드는 거다. 부품 엔실러리 인더스트리죠. 그리고 포워드 링키지는 뭐냐? 그거는 그 해운산업 같은 거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큰 줄기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길어지니까 그 연관효과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 많은 세경제학, 지리학에 처음 그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뮬달하고 허쉬만이 듭니다. 근데 뮬달은 왜 꼽히냐면 듀얼리티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인도가 못 사는 것은 무역을 잘못해서 못 사는 거다.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면 영국은 왜 더 잘 살게 됐느냐? 그 무역을 함으로써 그 교육 주권이 굉장히 유리했고 뭐 그 기본적으로 스테이플 굿즈라 하죠. 우리가 먹는 일상 꼭 소비해야 되는 그게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영국은 도움이 됐다 그런 거고 그래서 그렇게만 하고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그 뭐라고 그러나 제가 5주째 그 우리가 프레비스팅 미들 모델을 설명을 빨리 해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혼돈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나 해서 그걸 좀 잡아드리려고 지금 이걸 다시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하는 건 아니고 영어로 리뷰가 되고 그냥 정확한 영어로 하면 리캐피틀레이트라고 합니다. 앞에 한 거를 줄여서 정확히 전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이 말씀드린 것은 트레이드 앤 디벨롭먼트가 중요하고 트레이드 디벨롭먼트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뒤에 나올 것에 그 뭐라고 그러나 그걸 놓고 공격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일 중에 하나는 그 정통 요 다음에는 그럼 우리가 정통적 무역이론은 뭐냐 그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정통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스미스의 절대 생산 비설, 리카르드 비교 생산 비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맞냐 그랬을 때 비교위는 다 맞는 이론인데 노동가치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노동 외 자본도 생산성으로 집어넣고 그렇게 발달한 것이 스웨덴의 핵시와 우린이 발전시킨 요소 부전도 이론이다. 고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무역이 잘 됐냐 무역 정책이 잘 됐냐 문제 평가할 때 홍원탁 교수님께서 하신 그 요소집약도 요소집약도 분석이죠. 그러더니 유세이드 오래 계셨다가 그 경제학도 옮기신 김광석 교수님이 쓰신 그런 뭐 그 실효 관세율이고 그 김광석 교수는 그 MBR이죠. 전미경제조선 할때 프랭크 웨스트폴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홍원탁 교수님 그러니까 두 분 다 KD에 계셨고 우리나라 브레인 탱크이기 때문에 그리고 KD에 만든 건 아마 박정희 대통령 때 김학의 부총리가 계실 때 기획을 때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브레인 탱크였죠. 그리고 사회과학 연구소도 많은데 상당히 그때 의욕적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대형된 것이 아마 지금은 카이스트라고 부르는데 키스트 과학적으로 그쪽으로 발전시켰고 뭐 나중에 많이 만들었어요. 이제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ADD 같은 것도 ADD도 만들었고 이제 차이가 뭐냐 물어보면 그 당시 기라분들은 상당한 긍지를 가지고 국가 발전을 위해 있었는데 요사이 같이 뭐 소형 원자로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걸 포기할 때는 원자력 연구소에 있던 친구들이 좀 참담하게 보이더라고요. 이건 갈 길은 아닌데 왜 이 길로 가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도 나가는 데는 이게 딴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제가 외부에서 강의하거나 그럴 거면 그걸 따로 별도에 거기다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사 문제를 자꾸 또 언급하니까 그것도 좀 자꾸 혼돈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한 것은 그 보완한다는 뜻이죠. 보완제를 컴플리먼트라고 그런다. COMPLI, MENT 그러는데 컴플리먼트 그러니까 대체제냐 보완제냐 그런 얘기를 하죠. COMPLE, MENT죠. 그게 I로 되면 with complement는 뭐 편지 쓸 때 저는 물론 고맙습니다 그런 뜻을 쓰이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가르칠 게 너무 많으면 이게
그 마음이 앞서가는 건 좋은데 이게 듣는 사람은 좀 뭐라 그러나 잘못하면 이렇게 뭐라 그러나 어드리프트 방황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말하는 걸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프레비시 싱어 미들 모델을 공격한 적이 누구냐 그러면 리틀 스키터피 스코트가 OECD에서 말한 트레이드 인 some developing countryes에서 수입 대책 왜 나쁘다고 막 공격을 하면서 그때 쓴 게 실효관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수입 대책 나쁘고 수출 제한이 잘 됐다고 그랬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왜 수입 대체가 안 된다고 주는 사람이 스웨덴의 린다입니다. 그 사람은 산업 구조가 더 중요한 거지 무역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러면 옛날 그 무역이 이루어질 때 보면 선진국 무역이 어떤 혜택이냐면 굉장히 값싼 자고로 플란테이션에서 바나나나 뭐 차나 이런 거 갖다 마시고 모카는 갖다 비싸게 팔고 그러기 때문에 산업 구조가 중요한 거나 will to economize 경제하는 의지가 그건 루이스가 만든 그 좋은 말입니다. 경제하는 의지고 뭐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 추진하거나 예를 들어서 ADD 만들거나 KDI 만들거나 그런 할 때는 키스도 그렇고 그런 강한 그 정책 방향이 있었던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책은 제가 앞으로 한번 요 책은 보여드릴게요.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 여러 번 보이시던 것처럼 Industry Trade in some developing countries로 해서 수입 대체가 얼마나 나쁜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그 크루그만 책은 그 미국의 전미연구소에 하는 거는 앞에서 가이드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고아티와 크루기가 각각 그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의 공동 기고를 하면서 외환의 자유화와 무역의 자유화가 얼마나 후생의 증가를 가져오는 걸 보여주는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MBR에서 그 신흥공업을 설명한 겁니다. 그럼 제가 다시 이 그 프라이빗 미들 모델을 정확히 분석을 프레젠트 왜 다시 리캐피틀레이트 하냐면 이것을 잘 모르면 뒤에 가서 파운드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넬로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 가르칠 때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왜 그러냐? 어넬로지가 발달하면 유출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넬로지 영어를 할 때 by the analogy 그러고 by the same token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럼 세계화 지역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옛날에 규모의 경제인데 지금은 제품 차별화가 중요하니까 제품 차별화 만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케팅하고 저거죠. R&D 연구개발 능력이고 핵심 이게 제가 늘 말하는 그러니까 세계화 지역에서 가게라든지 우리 개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라든지 기업의 최고 경영 사장이라든지 국가 정책 책임자는 전과 다른 형태로 그걸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 드릴 수 게 졸업장이나 자격증이 없는 것보다 나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과실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걸 증가시키는 것이 현명하고 옛날처럼 이렇게 한보다 implicit tacit knowledge network라고 그러죠. 암묵적인 지식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유무역 보호무역주의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할 때 이제 정부의 개입 비개입할 때 원래 이제 고전학파는 보수고 케인즈는 진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개입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정부 확장 정책을 쓰면 미국의 뉴딜 정책이 뭐라고 그러나 근로소득 좀 생기게 해서 그런데 기본적인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중상주의가 있었고 중상주의는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스미스는 그럴 필요가 없다. 자유방임으로 놔두면 저절로 되니까 됐다고 한 거고 그러다가 케인즈 와서는 문제는 공급이 아니고 수요 측의 문제가 생긴다. 유효 수요가 부족해서 생긴다. Lack of effective demand고 여기서 effective demand는 구매력이 수반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60년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니까 그 밀턴 프리드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케인즈저라고 하면 그 단기적으로는 완전 공연을 갈 수 있지만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 되면 투자를 안 하고 투기를 하니까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사람은 통화량을 줄여야 된다고 그랬고
요걸 책을 하나씩 얘기하면 스미스는 국부론, 웰스 네이션즈고 인비지블 핸드고 케인즈는 제너럴 페어리 언엠플로이먼트 인트레스트 머니니까 화폐 고용이자면 화폐가 일반 이론이고 이 사람이 주장한 이분이 주장한 건 디스크레셔너리 폴리시 재량적 정부 개입이고 그 대표적인 얘기로 제가 기능적 그 재정을 얘기할 때 The prime objective of functional finance may be the is라고 그러죠. may라는 is the achievement. may 해도 좋습니다. 영어 may가 그때는 약한 뜻이 아니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강조할 수 있으면 The prime objective of functional finance may be the achievement of full employment and the balanced budget may be the secondary one. 그러니까 기능적 재정의 목적은 완전 고용이 중요한 거지. 그 균형 재정은 부차적인 문제다 그런 뜻이고 프라임 레이트는 단골 고객의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프리드만은 The Role Monitors에서 금융정책 역할에서 이제 미국 경제학회 회장할 때 뭐 회장이 처음 기조연설할 때 하늘이 무너지 못하는 게 두 개 있는데 이자율하고 예를 들어서 이자율을 자연이자를 밑으로 나누는지 실업률 자연실업률을 밑으로 나눈다는 것은 경제의 교란이 가져온다고 그랬는데 현재 미국이 그게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자연이란 말은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임피디먼트 팩트가 없어요. 장애 요인이 없을 때 수요 공급이 만나서 완전 고용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처한 세계가 굉장히 불안정하냐 그러면 근본이 제도가 있어 무역 이루어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미국이 기축통화가 되면서 통화량을 찍어내는데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면서 뭐 여러 가지 금융 기법이 생기면서 가상화폐도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말로 이런 상황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부지런해서 일해서 버는 사람도 있지만 궁여지책으로 사기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 인탱글드 뭐 잠깐 이렇게 훅 앞으로 이렇게 끌려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프레비 시간 이게 뭐냐 그냥 캐치프레이즈는 트레이드 인스텝 에이드다. 우리가 원조를 받고 싶지 않다. 우리도 떳떳하게 무역을 하게 달라. 다만 가트가 선진국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수출하는 농업이나 그 레이버 인텐시브 굿즈죠. 섬유나 이런 데 대해서 관세를 낮춰달라고 그러고 그걸 만드시 웅크다듭니다. 유나이티드 네이션 컨퍼런스 트레이드 앤 디벨롭먼트고 그리고 여기서 주장한 거는 뉴 인터내셔널 이코노미 올더니까 신국제 경제 질서를 주장하면서 두 가지가 크게 부각됐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원 카르텔을 만들게 해달라. 그러니까 자원 카르텔을 만들면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으니까. 선진국 입장에서는 그래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원 카르텔을 만들면 자기들이 비싸게 커피나 바나나를 수입해야 되니까 야 우리가 돈을 대주게 하자니까 얘들 바보는 아니죠. 돈 받으면 다 잡히니까 안 하겠다 그런 거고. 그래서 그게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 오펙입니다. 오펙은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경제학으로 설명하면 뭐 쉽게 말하면 경제학의 번짓을 알려드리는 거죠. 시장 이론 중에서 완전 경제 독점 중간에 있는 과점 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제 무수한 생산자가 있고 독점 하나만 있는 거고 과점은 자동차 산업 같이 서너 개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빅3 같이 포드, GM, 크라이슬러 같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담합을 하더니 가격이 올라가니까 오펙이 4차 중동 전쟁 때 이걸 가지고 처음으로 개도국이 선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 곰곰이 보면 저도 이것도 대부분 책이 그렇게 설명하는데 또 한편은 미국이 크기 때문에 이익 본 것도 있어요. 미국은 석유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오펙이 석유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에너지 절약 기술을 발달시킨 게 일본하고 놀랍게도 독일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설명하죠. 그래서 뉴턴식 올드에서 다른 나라는 소프트론을 주장했습니다. 소프트론이 뭐냐? 너희 돈을 주는데 원조를 주면 좀 이자를 낮춰주든지 우리가 근데 그건 잘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모럴 스웨시메 턴다 토탈 카운트 프로덕티브라는 얘기는 도덕적 설정은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미국이 생각할 때는 야 우리가 2차 대전 때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IMF 만들 때 얼마나 전비도 많이 달고 얼마나 많이 가서 죽었고 전쟁하느라고 모든 대가를 치렀는데 니들은 그냥 맨입으로 그런 소리 하냐 그러니까 말을 하면 답은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I'll think about that. Let me give me some time to contemplate on the issue.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 생각. 근데 실제로는 하고 나서는 안 해줍니다. 그 자체는. 카르텔은 이제 산업 구조할 때 카르텔을 들어서 콘체르에서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카르텔에서 가장 강한 것은 판매 카르텔입니다. 그럼 한스 싱어 교수는 뭘로 유명했냐 그러면 그 똑같은 그 수입 대출 주장은 마찬가지인데 이분은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 연관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스크리닝 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terms of trade effect가 중요하다. 연관 효과고 그 예를 더 쉽게 되면 우리나라 구한 말에 외국 자본이 좀 들어올 때 어디로 갔냐면 다 금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어떤 게 제일 편하냐면 페이백 피리어드가 제일 편하죠. 예를 들어서 뭐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10억 원을 2년 만에 다 빼냐 그렇지 않으면 5년 만에 다 회수하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 두 사람은 같은 걸 발견했는데 대서양을 놓고 볼 때 이제 프레비시는 서쪽에 있었죠. 컬럼버스가 신대륙 인도를 찾으러 갈 때 서인도 제도라고 간 게 이제 미국에 도착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싱어는 동쪽에서 본 거죠. 여틀렉은 왜 중요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서양 문화가 생기고 안보 면에서는 대서양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큰 의미로. 그리고 제가 할 때 실크로드라고 그랬죠. 사실은 실크로드 연구원도 있고 실크로드 서원도 있는데 또 그 앞에 서울 붙였습니다. 근데 뭐 제가 학교에서 교수니까 강의해야 되고 또 뭐 제자들 따로 가르치느라고 별 진전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데는 이유가 없어요. 너무 또 노는 것도 좋아해서 못한 것 같아요. 노는 게 좋아하는 아니라 자연을 즐기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문제고. 그러면 싱어는 그렇고, 그리고 싱어는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은 제가 박사과정 할 때 같은 동네에 살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제가 또 뭐라 그러나, 저는 트레이드 디베이도 관심이 있었는데, 뭐 지도 교수님은 아니었는데 지도 교수님 이상으로 사실 많은 면에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뮤이달은 그 쉽게 말하면 스웨덴 경제학자인데 오소독스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오소독스라고 그러면 트래디셔널 컨벤셔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역 이론을 나눌 때 2차 대전을 기준으로 앞에 거는 오소독스 트레이드 시어리라고 해서 스미스의 절대 생산 비설, 리카르 비교 생산 비설, 핵시오련의 요소 부존도 이뤄내가지고 그게 정점이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가정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걸 얼터너티브 트레이드 티어리라고 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바뀌고 동일한 생산 기술이 뭘로 바뀌느냐? 그 기술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학과 기술이 어떻게 다르냐 그렇게 물어보면 제일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이 공대에서 실험실에 쓰는 건 과학이고 레버러터리고 그거를 시장에서 팔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기술입니다. 근데 요 간에 시차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미달이 한 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케인즈에 대한 비판하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무척 강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스웨덴은 국제경제 자체가 국가 안보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영국의 공군에 있던 친구가 그래 스웨덴은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놈의 나라는 전투기가 산으로 들어갔다 산에서 튀어나오고 해군도 그렇고 무지막지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연구에 있을 때 러시아 잠수함이 들어갔다 못 나와서 손 들고 나왔습니다. 한 번은 러시아 잠수함이 흑해인가 어디서 아니 흑해나 잘 대서양에서 가다가 이제 사고가 생겼는데 거기는 이제 러시아가 접근하기는 어렵고 뭐 미국은 접근이 쉬웠는데 그 미국에서 그 조선이 나오면 다 보여주겠다는데 죽어도 안 나오더라고. 몇 명 죽었을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강인하면 있더라고. 이게 잠수함이 나가면 여기 하나 모든 정보가 적군이 넘어가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이걸 끝까지 지킨다 그런 게 굉장히 강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히틀러가 러시아 친구한테 보면 그 철도가 거기까지 못 갔지만 또 러시아 친구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추위에 강했고 정말 정예사단 추위에서 움직이는 정예사단은 이계사단을 감춰놨다가 그걸 앞에 놓고 기동력이 커가지고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걱정은 돼요. 우리나라의 이 국방에 내는 기술이 비밀 상황인데 이게 컨피덴셜이 지켜지는지 좀 요새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시안 드라마는 에이시안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사실 에이시안 드라마가 경제학 책이냐면 경제학 책이 될 수도 있고 앤트로폴로지나 사회학 책도 될 수 있고 굉장히 광범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백래시트 한마디로 하면 인도가 못 사는 거는 무역을 잘못해가지고 백래시 입은 거고 저쪽은 누군가 그리고 그 뭐라 그러나 그 영국은 덕을 봤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분은 그래서 인도가 그 동남아시아 벵갈리 팔도는 균형 정부가 나가서 강한 정부를 만들어야 해서 한편은 균형 성장으로 갔기도 하는데 이 셈도 연관을 중요하시니까 불균형 성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분 위달은 어떤 면에서는 불균형 성장 이론을 맞다고 보고 어떤 면에서는 균형 성장 이론을 주장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분은 요새 말하는 그 발전해 나가는 얘기를 다 얘기했어요. 사실 그 루이스가 서플러스 레이버가 있어서 자본 축적 쉽다고 설명한 거고 실준익을 발달시켜가지고 슬랙 레이버다 농봉에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고 일본의 시간은 레이버 업섭션에서 노동이 얼마나 생산 과정이 흡수돼야 이게 바로 된 효율적이냐를 연구한 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러나 그 뮤이달은 우리가 말하는 그 위장실업도 먼저 지적했고, 그러니까 100명이 일하는데 90명을 도시로 옮겼는데 산출량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90명의 한 개씩 산출량이 0이라고 보는 거죠. 그 자체를. 그리고 뮤이달은 우리말은 인포멀 섹터도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완전 틀리냐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 진보적 운동이라는데 이게 진보도 아니고 퇴행성 풍조입니다. 그 1970년대 아이로가 인포멀 섹터 고용 효과를 가져온다고 얘기했고 그때 조금 앞서서 세계은행하고 서섹스 경제발전연구소에서 Redistribution with Growth를 책을 냈어요. 왜냐하면 되게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소득 분배가 개선되면 경제가 성장이 덜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트레이드오프나 인버스 릴레이션십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썼는데 아프리카에서 한번 기근이 들었던 것 같아요. 패밀리 와가지고 뭐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고 라이브 스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본 욕구 충족 모형이 나왔으면 베이직 니즈 어프로치 나와서 급한 것부터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에서 합정이냐면 발전론자의 남미의 구조론자 우리가 못 사는 건 산업 구조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한 거하고 구조론자하고 또 그게 뭐 종속학파 I depend on you 그러면 뭐 난 너에 의존하니까 그 영국의 유명한 비지스가 부르는 비지스 그거좀 뭐 My life as your finger 내 생명 너한테 달렸대 그런 거보다는 산업 구조가 의존됐으니까 이게 뭐라고 종속됐으니까 하는데 그게 어려운 사람이나 어려울 때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부분적으로 맞는 게 틀린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랬다면 독일은 계속 못 살았을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죠. 일본도 그렇고 2차 대전 지고 나서도 부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가고 주사파가 합쳐서 소득 주도 성장이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게 진보적 성향이 아니라 골동품은 예술적 가치라도 있는데 나쁜 말로 하면 나쁜 사람이 나쁘게 먹고 살자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후생 문제를 나중에 제가 막그 기업가 정신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그 소득 수준을 하향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그 네, 이건 따로 이걸 얘기하다 보면 강의도 못 나가더라고요. 진도를. 그래서 뭐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하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뭐 좋은 날씨에 뭐 자전거 타고 어디 좀 멀리 여행도 하고 싶고 가고 싶기도 싶고 뭐 운동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싶고 어제는 남자는 비 오는 데 가니까 상당히 상쾌하더라고요. 소리 쭉 보이니까 멀리도 보이고 그리고 뭐랄까 비 오는 데 나무도 향기가 나더라고요. 쑥만의 향기가 들어갔더니
제가 이제 강의 좀 어려운 것이 저는 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인데 이제 술 먹으면 좀 말을 합니다. 그냥 얘기저기 하는데 이게 그 강의는 조목조목 해야 되는데 조금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린다가 왜 중요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은 뮤달이 말한 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린다가 나와서 린다를 격파한 것이 크루이가 바보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학문적인 글로도 좀 쓰고 싶어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나라 교수님들도 연구 쓰면 연구를 많이 했는데 너무 급하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 파악하는 건 조금 소홀히하지 않았나 보고 이제 저는 동작이 느리다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보면서 이것저것 보고 뭐 하니까 뭐라고 그러나 그걸 조금 그림을 선명히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린다의 주장은 뭐냐면 대체적 무역이론이 나오게 되지만 그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트레이드 스라이드 어망 시뮬러 인컴 브래킷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무역은 소득이 비싼 나라끼리 발생한다. 예를 들어라. 유럽이 서로 다른 자동차를 수출하지 않냐 그런 겁니다. 뭐 독일은 이번에 BMW라든지 머르세디스 벤츠를 하고 포시라든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영국은 브리티시 레이랜드는 미니 같은 걸 만들고 프랑스는 르노 같은 차를 만들고 이탈리아는 피아트 이런 걸 만드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소득이 비싼 거고 이걸 더 발전시킨 사람이 그루벨로이드가 소득이 증가하면 제품 차별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우리가 옛날 어려울 때는 30평밖에 없었을 겁니다. 요새는 저도 이렇게 어제도 커피 마시면서 보니까 선택 폭이 굉장히 넓어졌더라고요. 넓어졌고 그 다음 이제 정체적 규모의 경제가 아니고 동체적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다. 러닝 바이 둥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말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럼 정체적 규모의 경제, 동체적 규모의 경제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아주 간단해. 자동차 산업을 연구에서 일부순위 봤을 때 공장 규모가 커질수록 장기 평균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고 동태적 규모 증진 미국의 에러가 왜 플란트 비행기 대형 비행기를 만드는 공장의 플란트 사이즈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비슷비슷한데 미국이 비용이 떨어지나 그러면 런닝 바이 도잉이 큐뮬러티브 아웃풋이 많거나 뭐 유럽은 1000대를 만드는데 10,000대를 만들었다든지 그 타임 랭스 하는 게 오래 긴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어떤 걸 용접하는데 용 용접공이 하나를 써가지고 하는데 그 뭐 숙달되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뭐 5개 쓴다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LH 커브는 장기 평균 내려오는데 그 규모가 내려오는 구간에서 이동하는 정체적 규모의 경제고 곡선 자체가 아래로 가는 거는 동태적 규모의 경제고 자원 배분은 최적인데 사장이 좀 머리가 모자라거나 노조가 부당하게 뭐 주장해가지고 그건 전 모르겠어. 뭐 민노총에서 국가의 재산가 이런 것을 그 반을 국유화하자는데 그게 도대체 대한민국은 헌법이 위배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걸 보면 무슨 쿠데타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조가 굉장히 불길한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각 분야가 자기 제가 나중에 그러니까 스웨덴의 노조라든지 독일 노조는 대단한 거예요. 생산성이 올라갈 때는 임금을 안 올려요. 걔네들은 그 자체를. 그러니까 그리고 스웨덴의 그 볼보 같은 거는 자발적으로 지들이 하더라고 일 자체를. 그러니까 회사를 살리고 국가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힘들어도 이걸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건 따로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진도를 못 나가니까. 그래서 이분은 린다는 왜그 그 무역 이론이 개독에 분류할 수 있다 그러냐면 개독에서 대표 수련이 겹치는 게 거의 없다 그런 얘기 선진국. 그리고 헐령 발견하더라도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제가 우리나라가 그 냉장고 수출할 때 미국이나 서 이게 유해가스니까 프레온가스를 쓰지 말라 가지고 수출을 못 하려다가 키스테어스 겨우 만들어가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장벽이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지구 온난화 그것도 무역 장벽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교토 프로토콜에서 할 때는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 그걸 좀 하자고 그런 거고 그때는 옵셔널하게 하고 지금은 컴펄서리. 야 니들 안 하면 영어로 하면 you can do whatever you like at your risk 그러면 너 죽으려면 죽지는 못해 그런 얘기니까 좀 그리고 지금 선진국도 버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버퍼가 있으면 서비스에 대한 무역 개방할 때는 개독은 유익을 줬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발등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복잡해요.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러니까 이럴 때 튜블런트 월드, 로링 월드니까 이게 정말 파고가 10m 치고 막
쓰나미가 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나 선거표나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데 신경을 쓰게 되면 좀 피곤하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생산형 시장이 경직적이기 때문에도 있다. 경직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신축적이 아니고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운동할 때도 힘 있는 사람보다 부드러운 사람이 더 잘하잖아요. 어떤 때 보면. 어떤 때면 대부분 그래요,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뭐라 그러나 강의를 주목해 좀 적어봤는데 제가 쓴 글씨를 제가 못 읽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는 잠을 굉장히 깊이 자는 성격인 것 같아요. 잠을 깊이 자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더라고요. 둘째 딸한테 갈 텐데 첫째 딸한테 가는 수도 있고 찾으러 갈 때 뒤에서 얘기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그래서 그리고 시장의 형태에서 이제 설명을 좀 간단히 하고 갈게요. 왜냐면 이걸 안 하고 가긴 모르니까 새로 가격을 가로축에 저걸 나타냅니다. 수량을 나타내면 완전 경쟁은 가격 인리를 받아들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배추가 100원, 1000원,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어디 2000원 안 팔리죠. 동일한 제품이니까. 그럼 수평이 됩니다. 수평이 되면 한 개 100원, 두 개 200원 생기니까 이게 AR이 되고 AR하고 평균 수입 하격이 같아지고 시장 전체 이게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는 그건 MR 곡선이 됩니다. MR은 수요 곡선 자체가 우하향하죠. 근데 그래서 독점이 우하향하고 과점은 그 중간에 있게 됩니다. 과점은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있고 독점적 경쟁은 완전 경쟁 독점적 과점의 중간에 있는데 독점적 경쟁이 뭐냐면 독점적 요소도 있고 경쟁적 요소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입 장벽은 과점보다는 낮은데 독점보다는 낮은데 독점이나 과점보다는 낮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세그멘티드 마켓은 자기가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제품 차별화가 이게 자격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수평이 되니까 제품 차별화 왜 하냐 그러면 초과이익을 얻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죠. 뭐 그냥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고 왜 이게 설명을 드리면 오펙은 과점 중에서 카르텔이었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럼 과점은 어떤 특징이 있냐 뭐 세일런트 피처가 뭐냐 그러면 그 데피니션은 안 중요합니다. 그 사전적 의미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전을 찾으면 저희 과점은 몇 개 기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과점은 몇 개밖에 없으니까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인터디펜던스가 크고 그래서 불확실성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컬러시브 모형이 있느냐, 넌 컬러시브하냐, 컬러시브가 담합입니다. 더 강하게 하면 코올리션이 되고 넌 컬러시브가 있냐를 설명하는데 컬러시브한 것은 가격선도 모형이나 예를 들어서 카르텔 같은 겁니다. 가격선도 모형은 시장이 100인데 95개를 누가 가져가면 그쪽에서 뭐라 그러나 가격을 결정하면 뭐라 그러나 나머지 걸 쫓아갑니다. 금속기업은.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냐 그러면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클 때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더 많이 생산하면 기업은 손해고 더 적으면 돈을 벌 수 있는 못 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떤 그림 딱 그려주면 좋겠는데 그림을 그리면 또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 책에 나온 이건 제 책 교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 책 그냥 어디다 보고 아무데 봐도 나오는 얘기예요. 나오는 얘기고 왜 독점이 왜 나쁘냐 그러면 완전 경쟁에 비해서 가격은 높고 수요력이 작은 거고 그 그림을 그리면 소비자의 생산지 그게 사회적 잉여인데 독점이 그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우리가 자정 손실이라고 그러고 그 균형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그거 만든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보전학파는 축적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정치 경제적으로 이게 뭐 착취다 뭐 이런 거 생기니까 그냥 물리나 수학 개념을 갖다가 균형 개념을 만들고 경제에서 균형은 자원 배분이 최적입니다. 소비자 균형, 생산자 균형이니까 시소 탈 때 균형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면 되시고 수요 독점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수요 독점이 왜 중요냐 옛날에 설명을 안 했는데 거꾸로 설명하니까 자동차가 쌍방 독점으로 바뀌었어요. 미국에 빅스가 있는데 생산 형태가 모듈이 되니까 모듈이 뭐냐 탱크가 오자는 한 부분을 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빼고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리버스 엔지니어링 뒤지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는 사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배워 나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계를 분해가지고 거꾸로 이제 다시 조립하는 식으로 가는 건데 그 수요 독점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섬이 있는데 그 땅이 배런해서 농사를 못 짓고 펄타일하지 않다는 얘기죠.
FER 띄어야 되는데 그 U가 되면 뭐 소용 실패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풍랑에서 이제 피셜리 어업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구리 공장이 있는데 구리 공장에서 전 노동자는 거기서 일하게 되면 그 구리를 운영하는 사람은 수요 독점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독점자는 완전 경쟁에 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론적으로 하기 어려워요. 수요세 내려오면 마지막 레비뉴를 있지만 이게 한계 비용이 마지막 코스트는 마지막 팩터 코스트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난 점은 지금 독점은 가격이 올라가고 완전 경쟁자 수요 독점은 가격이 내려오면 이게 쉽게 말하면 그 구리 공장장은 뭐 운영하든지 고용량은 줄이고 이건 임금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럼 가끔 그렇게 물어봐요. 뭐 쉽게 말씀드릴 때 지난번에 거시경제에 뭐냐 물어봤을 때 제가 저걸 했을 거예요. 뭐 케인즈하고 링컨이 같은 시대에 살았으면 컨템퍼러리면 링컨은 케인즈를 좋아했을까? 그 답은 yes, no 다 나올 수 있는데 답을 일관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노라고 할 때는 링컨은 어니스티를 중요시 여긴 거고 그리고 뭐 제가 가진 책 중에서도 저도 그런 거 이건 그냥 오스카 와일드 책입니다. 그래서 그 The Importance of Being Honest가 있는데 정지함의 중요성이 있고 아이디얼 하즈번드. 전 아이디얼 하즈번드가 하디가 쓴 줄 알았어요. 토마스 하디의 테스라든지 그 귀향 이런 거 쓰는 분인데 스톤헨지가 테스의 그 주제로 나오죠. 웰즈 보면 우리나라 고인들 같은 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 이제 오스카 와일드 아일랜드 문인이 많아요. 그 보면 The cover shows 그 커버는 에리스 에반스를 보여주는데 이제 레디 버크넬인데 in the film version 영화 만든 건데 of the importance of being honest다 그런 얘기죠. 그거는 비슷해요. 슈타인베르의 분노는 포도처럼을 영화한 게 이스토베드일 겁니다. 음악이 굉장히 그거 하죠. 우아하게 들리죠. 이스토베드. 그러니까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하기에 좀 지루하면 만화책을 보든지 이런 걸 보시면 좀 풀리지 않나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뭐 저는 아이스크림 먹을 그 시간에 왜냐면 아이스크림은 수면제 역할도 하고 뭐 잠도 많이 주면 수면제가 있으면 더 깊이 자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소화제 역할도 합니다. 근데 주위에서 뭐라 그래요? 뭐 소화 그렇게 잘 먹고 소화도 잘 되는데 굳이 아이스크림을 찾냐고. 그래서 제가 조금 들으면서 더래요. 뭐 선배가 돈을 받아서 저녁을 사주고 싶은데 니들 먹고 싶냐 그랬는데 제가 손을 들고 아이스크림이 그랬더니 그런 거 봐요. 그랬더니 다시 말해봐 그랬더니 또 다시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 바이올렛을 모는 프리는 미국이 쌍방 독점이 되니까 천천히 얘기할게요. 그 답을 쓸 때는 그 아주 쉽게 말하자면 케인즈는 물가가 3% 오르는 게 경제 발전에 좋다고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화폐 환상이라고 그러는데 화폐 환상도 비대칭지 정보 중에 하나죠. 제가 빨리 말할 때 그거 빼먹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화폐 환상이 뭐냐 그러면 그 물가가 올라가면 기업가는 물가 오르는 건 압니다. 기업가는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니까 물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됐으니까 노동을 더 고용하니까 수요국수 올라가니까 고용이 증가하고 산출량이 증가하는 거고 노동자는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동자도 시간이 지나면 알죠. 그러니까 lagging behind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게 경제학에서는 총공곡선이 그 고전학파는 수직이고 케인즈는 이게 위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바이레터 모티닌 그리고 뭐 우주가 잔디를 깎는 게 현명하냐 물어보는 얘기는 비교 우위는 우주는 불 붙이는 데 있으니까 잔디 깎는 거는 그래서 모으는 거는 그 시키는 게 블록과 특화를 스미스 부분을 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드리는 건 이제 시험 문제 저는 가끔 책을 보면 이제 still possible to strike a balance, parity efficiency in the context of bilateral monopoly 그러면 시장이 bilateral monopoly인데 파레토 치를 실시할 수 있냐 그러면 그거는 그런 거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독점이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 독점이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담합을 잘하게 되면 이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요걸 이제 저같이 이제 경영 산업적으로 설명할 때 아글로메이션 경영에서 클러스터라고 그래요. 클러스터가 이렇게 산업단지가 몰려 있는 거죠. 근데 잘하면 그게 이제 산업단지고 못하면 벤치만 무늬 그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지만 이탈리아 그쪽이 왜 안경이나 그
패션에서 잘하냐 그럴 때는 클러스를 잘 만들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에서 팔리면 연락이 오면 CRM 가지고 카스터마이즈 매니저 만드는데 그럴 때는 그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조직이죠. 그 자체가. 클러스터 자체는 또 포옹하고 있다, 안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맨체스터 필드 보면 they were clustered in the rear garden 그러면 뒷정원에서 그들은 껴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 재밌는 게 집 앞에 있는 정원은 잘 안 갖고요. 그냥 잔디만 쭉 있고 뒷정원을 잘 갖고 오더라고요. 가드닝이 굉장히 취미인 것 같아요. 취미예요. 거기 사실. 그리고 해가 잘 안 나기 때문에 해나면 다 벗고 나옵니다. 걔네들은.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그런 파이트 에피시언시를 설명을 모르는 사람을 설명을 줄 때 자원 배분이 최적으로 잘 된 거다. 그래서 병작을 달성한 사람이 기여한 사람은 왈라스 일반 균형은 왈라스하고 파레토 최적하고 또 누구 얘기인가 아스드 마신 하여튼 그 큰 규칙을 만든 건데 쉽게 말하면 다 동의합니다. 인비지블 핸드가 뭐냐 물어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다. 무슨 대칭 반대되는 개념이냐? 행정적 규제에 반대되는 거다. 그때 어드밴스 피아트를 제가 그렇게 붙였냐? 피아트가 법정 통하니까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가 피아트입니다. 유동성이라서 나중에 설명하기 쉽게 해서 만든 겁니다. 만들고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시간에 연구를 하지. 뭐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중생도 공부도 안 하는데 많이 놀러도 많이 다녔는데 그게 조금 지금 문제가 생기더라고. 학자는 뭘 하냐면 페이퍼를 남기는 거지. 뭐 책을 썼다든지 뭐 제작 키우는 게 중요하죠. 동양적으로는. 근데 그것도 이제 오버도스에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강의도 많이 했고 사실은 또 강의할 때마다 교과서 바꿔서 쓴 적도 있습니다. 그냥 미시경 대학생 매번 권서 바꿨는데 또 뭐 그것도 안 돼가지고 또 특공대처럼 별도로 개별주들 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걸 마치는 시기에 이제 이게 그런 게 아니고 내 재능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크게 보는 못한 방법이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건대 학생들뿐만 아니고 뭐 성균대 학생들도 있었고 뭐 숙명여대도 있었고 세종대학도 있었고 골고루 있었어요. 그냥 그때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걸 제가 오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고 인비즈 비싸면 세이버피도 마찬가지다. 공급은 수수료를 창조한다 그러면 다 팔리니까 재고가 안 남는 거예요. 재고는 중요하죠. 불황이 오는 징조는 신문에 광고가 안 되든지 재고가 쌓인다든지 사무실이 임대가 안 되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세페르는 이게 마찬가지. 그래서 착각을 잃지 말라는 게 그런 고전학파는 구국강병을 추구하지 않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부국강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거긴 제가 좀 찔리는 거예요. 그런 말 할 때는. 그러면 네가 부국강병을 하면 네가 네 집안일부터 하고 가게를 일으켜 너도 부자가 되고 이렇게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너는 반대로 살았으니까 너는 역설적이다 그러는데 그럼 저도 할 얘기는 있어요. 거기는 패러독스 오브 이니어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패러독스란 말은 경제학의 나라로 패러독스 오브 스리프트입니다. 절약은 미덕이지만 쉽게 말하면 we do savings for rainy day니까 미력이 되면 국가 전체를 절약을 많이 하면 이거는 국민수익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가게에다 생산물을 팔고 가게에는 기업에다 생산요소를 팔면 반대 방향으로 수입이 들어가고 이쪽으로 요소 들어가니까 감가상각이 없으면 같을 수밖에 없다. 여기 빠지는 게 뭐냐? 저축이고 들어가는 게 주입되는 게 투자니까 저축이 많으면 케인즈에 따른 말이에요. 국민수익이 감소하죠. 근데 이게 반대예요. 후진국이 다는 공장을 지어야 되고 원자재니까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외할아버지는 근검절약이 가장 중요한 모토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는 나이 들어서 다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나 집안이나 온구의 지신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빛나 그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비지블 핸드나 에즈더 볼의 재계약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어느 형식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발달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신자유주의, 뭐 밀턴 프리드만이나 하이가 계속 나오면 계속 우연히 또 치우다 보니 이 책도 나오는데 이 책의 제목이 재밌는 게 From Galbraith to Economic Freedom 그러니까 밀턴 프리드만이 쓴 거예요. 자기가 길게 못 쓰니까 갤브레이스처럼 슬래버리를 가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자유로 가야 된다고 그런 프리덤을 한 거고 요 앞에 이제 도와준 게 하이크입니다. 하이크가 둘이 막 다투니까 그 갤브레이스처럼 뭐라 그러 노예로 가는 길이다 그런 얘기죠.
설명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걸 해야 될 만한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저는 할 수 있는데 듣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 발전을 하겠다면 이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광고 효과를 따질 때 프로모션은 경영학에서도 마케팅에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마케팅 믹스가 4P다.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이 있고 프로모션이 광고 중요한데 광고가 좋은가 나쁘다 그러면 상하게 겹칩니다. 광고는 인포메이티브 좋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뭐 퍼스웨이시어치나 다 그런 얘기 있는데 인포메이티브가 좋다고 하면서 그 소비자 주권이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소비자가 하고 민주주의에 부합되는 거는 프리드만이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그리고 반대로 너 코카콜라 이빨이 다 빠진 애들 보면 그래도 광고가 많냐 그러는 거고 과점에서 광고를 많이 하면 또 광고를 많이 때면 그만큼 팔리니까 그게 되니까 그럴 때는 그 컨트라이브 디맨드 조작된 수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두를 생산하는 사람은 구두에 대한 수성공도 고용해야 되고 가죽을 구입해야 돼요. 구두에 대한 수성공이라든지 가죽을 사는 것 우리가 파생 수요라고 그러는 그때 컨트라이브 디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갤베스는 그게 아니다 그러고 갤베스는 이 애플런스 소사이티에서 컨트라이브 디맨드를 봐라 그러니까 이제 더 캐릭터 나와서 야, 너희 둘이 싸우는데 그래도 프리드만이 맞다 그러니까 갤베스가 더 쓴 책이 뭐냐면 또 뉴 인더 스테이트에서 야, 자본주의에서 자본가가 잘하긴 잘하지만 그래도 각부의 지도자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강제적인 개입은 아니죠. 그 사람이 얘기할 때는 각 분야의 테크노크래트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 잘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국도 이렇게 독일도 잘해요. 무척 잘하는데 그냥 산업구조 조정은 일본과 독일이 무지하게 잘하는 겁니다. 그 자체. 못하는 게 거꾸로 영국이에요. 사실은 옛날에 영국 해군은 일본 해군은 다 영국 해군을 배워왔죠. 육군을 프랑스를 배우다 보니까 안 되니까 독일에 가서 배운 거고. 세계 지역화 될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조금 개방적 사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잘 살기 위해서는 홈그로운 옵션은 전 반대합니다. 제자들 김태진은 절대 주의 안 두는 것이 막 경쟁을 하려면 바깥에 가든지 세계적으로 경쟁을 해라 글로벌하게. 바깥에 나가면 우수한 사람이 있으면 우선 따라해라 그런 얘기야. 뭐 평등주의 그만 외치고 저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참 뭐라 그러나 사람들한테 나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세상이 꽈배기 같아도 니들 꽈배기 참 곤란하니까 바르게 살아라. 빛과 소금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거기 가서 뭐 그만 얘기합시다. 피곤해. 전 좋은 날 운동하고 가고 싶은데. 저는 주말은 경복고등학교에서 테니스 칩니다. 친구들도 있고 동기들끼리 치니까 북한산 전기도 있고 옛날에 일란산 호랑이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남산에서 이제 북한 어제는 못 갔죠. 비가 와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좋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리고 이제 지역무역 협정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세계화에서 제가 이게 책을 보다 이게 떨어진 책 중에 그러니까 얻은 책 중에였는데 클레이드 블록슨 카먼 마케트인데 이게 뭐냐면 카먼 마케트가 당위성이 있다고 좋다고 얘기를 하다가 카먼 마케트 때문에 세계가 좋을 수도 있고 복잡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는 모든 건 공장이 미국만 돌아가서 미국의 그린백이 무척 강했는데 패전국인 미국이 그 이시를 만들게 하고 그 전에 이제 장모네가 유로피안 코스티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그러나 전쟁 물자를 공공으로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골이 반대를 해서 룩셈부르크 비투에서 프랑스의 농업을 좀 보조해주고 핵도 하니까 그 세기가 생긴 거죠. 이시 유로피안 코스티 커뮤니티가 유로피안 이코노미 커뮤니티가 있고 유라톤이 유럽 핵협력이 있으니까 세계를 모아가지고 이제 67년인가 68년에 이제 사무국이 합쳐서 유로피안 커뮤니티가 되고 1992년에 카먼 마켓가 되고 그때 이제 메스트리 지혜원 얘기하면 내가 저보다 1년 박사를 먼저 받았죠. 룩세테를 보러 거기 갔었어요. 그 사람도 부지런하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나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그 한분은 이제 그래서 레슬리 코이 저보고 얘기할 때는 그래 헤드 오래전 헐리데이 모드 너는 언제나 헐리데이 모드다 휴양지 있다 그러는데 여기 와서 그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뭐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어렵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격이 그냥 어려워도 마음은 편안하게보다 차분하게 그런 것이. 제가 이제 서섹스 대학 설명할 때 서섹스는 뭐가 특징이냐 바다가 융기해서 곡선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이제 남는 거는 가을에 추수할 때
트랙터가 가면 학교 대학에서 저 바닷가 쪽을 보면 그게 가면서 뒤에 갈매기들이 쫓아가더라고 그 자체를. 그래서 저도 이제 운전하다가 뭐 갈매기 보면 반가워요. 왜냐면 옛날에 갈매기랑 많이 그거 했고 좀 바다니까. 그래서 부차적으로 며칠 지난주에 이제 제가 갈 때 운전하고 갈 때 이렇게 보니까 삼청동길 지나는데 줄리에서 막 데모를 하는데 저거더라고. 후쿠시마 원전이고 뭐 여기도 붙었는데 저는 좀 그게 느끼는 게 글로벌 카먼즈라고 그래. 글로벌 카먼즈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주인이 없어가지고 공해가 커지니 글로벌 카먼즈가 대표적인 게 포경업입니다. 고래를 다 잡으면 없어지니까 국제 협력이 필요한 분야죠. 환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중국에서 제 이름이 황해도인데 황해바다를 무지하게 저걸 많이 만들었어요. 저 원자력 발전소. 공장 뭐 사고가 생기면 우리는 직격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침묵을 지키면서 일본이 그랬다고 또 독일은 자기들이 그걸 했더라고. 아 자기는 설명을 이해했다고 그러니 일본의 외교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을 하는데 딜루테돼서 안전 수준을 할 수 있다고 한 거고 이제 근데 우리도 프로빙 조사해 봐야죠. 근데 균형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좀 빗나갔네. 아 그래서 제가 요즘 발견한 거는 이제 깨달은 거는 공부할 땐 공부 이것만 하자. 그러니까 세계가 지역하면 나도 궁금하고 내 자신도 발전하고 여러분도 발전해야 되니까 우리 같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같이 가서 공통분모를 뭘 찾을 수 있냐 연구하는 거예요. 언어도 바뀝니다. 옛날에는 카먼 디노미네이터 하다가 90년대는 카먼 스레드 그럽니다. 그 중간에 카먼 링크스란 말도 쓰더라고 보니까. 상식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직장에 들어가면 50%는 전공이 50, 나머지는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레지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임금이자 지배 이윤에서 기업가가 건물을 빌렸으면 뭘 줘요? 임대료를 주고 노동자한테 임금을 주고 은행에 돈을 빌려서 이자를 주고 남는 게 레지듀얼입니다. 그래서 레지듀얼 이런 개념은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알아두고 이제 지금 무슨 할 얘기는 많은데 많으면 이게 진도를 못 나가더라고요. 지금도 못 나가네 진도를 예전보다. 그래서 그 서섹스가 생각보다 이런 지명이 있어요. 이제 아이러브스 론즈로 학교 별장이 있는데 가보면 그게 섬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좀 조용하게 박사 좀 고전해가지고 논문 정정할 때는 내륙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헐스피어 포인트인데 피어가 항구죠. 정반인데 펠레스 피어는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뭐 누가 같은 거 나가서 지금 피어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랬는데 저기 뭐죠? 저기 헐스피어는 남으니까 옛날엔 거기가 이제 선점 작은 배들이 왔다 갔다 그런 거고 라인은 옛날에 영국이 그 곡물을 수입하는 게 라인입니다. 그래서 라인은 라이텀즈라고 무역 조건에 나올 겁니다. 그 주체가. 그리고 거기 모데안 카슬이 있는데 모데안 카슬은 저거죠. 프랑스 크진 않는데 수로도 있고 그 뭐라 그러나 수로도 있고 저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프랑스 폰을 좀 받았고 그 서섹스 지방이 로마도 그쪽으로 들어왔고 윌리엄 콘키스도 그쪽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영국에서 평지를 보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커벤트리가 아니지 이스트앵글리아 평지입니다. 그리고 시내물소를 들으면 영국 못 들으니까 웨일즈 지방 가면 들을 수 있고 그 제가 워릭은 그 있을 때 두 가지 얘기합니다. 워릭에 그 비숍 스트라토픈 아번이 있는데 스트라토픈 아번이고 아번강에 이제 거의 셰익스피어의 출생지고 그리고 그 워릭 캐슬도 유명하고 하나는 저걸로 유명하죠. 그 옆에 커벤트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산업혁명의 발상지입니다. 산업혁명의 발상지니까 자동차 탱크를 만드는 거고 거기를 완전히 2차 대전 때 카피트 버밍하고 영국 공군은 그 독일에 가서 쾰른이 자동차 탱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 때 영국이 탱크를 먼저 만들어서 이제 진격을 한 거고 2차 대전 때 독일이 그걸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시중에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의 그 시를 저는 좋아했는데 요새 그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를 지은 사람이 친명파가 돼가지고 청나라 쳐들어왔을 때 그 뭐라 그러나 끝까지 전쟁하자 그러면서 뭘 안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길이 작다는 게 문제더라고요. 독일 가서 딱 보니까 길이 크는 거고 쳐들어가거나 물자르면 길이 커야죠. 영국이 바다를 제패했다는 거는 렘브란트 박물관 그 해전 그림에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지배하고 다 잡은 거죠. 바다를 제일 먼 바다를 옛날엔 거기 지중해를 잡은 나라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터레니안 시가 중요한 거고 지중해 배경 음악을 제일 좋은 게 이제 비제 아를레인이죠. 칼멘도 왜 관계되냐면 세비를 배경으로 한 거죠. 세비가 이제 거기서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출발한 거죠. 자체가. 이제 스웨덴 갈 때는 제가 한번 아마 교환 교수로 왔을 때 94년에 쭉 그 운전하고 올라갔는데 코펜하겐은 저게 좋죠. 인어공주하고 저게 뭐 레고랜드도 있고 또 안데슨 어린이 그런 게 많아요. 그게 많고 또 페리 타고 왔는데 지금은 다리가 놓여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가면 잘 살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남부는 많이 가는데 북부는 못 가는 이유가 북부는 공공재 빼놓고는 다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룬드 대학에 운영했었는데 그때 있으면서 스웨덴의 볼보 같은 걸 보니까 그걸 연구하는 게 인더스트리얼 사이콜로지인데 스웨덴이 그 적자가 되니까 공장을 클로즈 하려고 하니까 노동조합에 우리가 일을 하겠다고 났습니다. 그래서 자스틴 인타보다 강하게 시간을 많이 줬는데 쇼킹을 안 하는 거예요. 회사를 살 일을 해가지고 흑자가 되면서 스웨덴이 흑자가 된 거고 스웨덴이 강한 기업이 많죠. ABB 같은 건 제가 매트릭스 조직을 가르칠 때 ABB라는 그 수평 조직이다. 레이어가 없다. 수평 조직이 되려면 뭐냐면 다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잘 돌아가야 되고 자스트 인 타임이 플렉서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되려도 이탈리아 30분마다 다른 색상을 만든다든지 일본이 탄소를 막 그러려면 노동자가 폐쇄적이 되면 안 돼. 멀티 펑션을 해야 됩니다. 민노총은 전형적인 폐쇄적인 노동기구예요. 그래서 지들은 밖으로 찾아 먹으려고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하고 뭐 또 정치 공장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은 전공이 아니니까 안 들여다보는데 좀 이게 뭐라 그러나 세계화에서 사는 거가 살아야 되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서바이벌 피티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윤도 사실 서바이벌 피티스트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보몰인데 보몰은 오퍼레이션 하기다 보니까 과점에서 세일즈 맥을 할 때도 있고 또 사이먼 이런 사람은 조직을 연구하다 보니까 돈이 전부 다 아니고 뭐 호경이 때는 잘 해주다가 프렌치 밴드를 잘 주다 어려움 줄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글씨가 안 보이으니까 더 잘 된 것 같아요. 이걸 다 보면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됐고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린드베기를 발견한 사람, 린드베기 그 노벨 경제학 평화상 심사위원인데 이 사람이 노동조합의 내부자 외부자를 이론적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스웨덴이 강한 회사 3개 있죠. ABB 독일하고 같이 하고 스카니아라고 덤프트럭 만드는 거 보면 독일의 만하고 스웨덴의 스카니아가 대표적인 가족 회사입니다. 그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하고 스웨덴이 같이 연구한 제약회사죠. 포머세티카는 화학공업체 제일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화학을 발달했는데 우리는 페트로케미칼 쪽이고 석유를 수입해다가 석유를 그만큼 수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스틱이 없을 때는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19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이 없어서 남의 집에 들어갔다 들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보니까 뭐 도시락 가지고 먹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한두 달은 조금 따로 들다가 가서 어차피 섞여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고. 헥처린 페어리. 근데 얼터너티브란 말을 쓸 때는 얼터너티브 러브란 말도 써요 사실. 근데 제가 설명해서 얼터너티브 트레이드 티어리죠. 얼터너티브 트레이드 티어리가 왜 얼터너티브냐 그렇게 물어보면 시장 구조가 완전 경쟁에서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고 그럼 여러분이 perceptive reader can capture the between the lines 하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경제학 원론도 이해를 못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자체를. 그리고 alternate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동차 돌아가는 제너레이터라고 그러고 그 뭐라 그러나 영국 가면 alternator라고 합니다. alternator는 플러스 마이너스 돌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핵조의 그뭐 핵조의 정리가 아니고 하는 인포메이션 제 같이 같이 그 사무실에 있었는데 지금도 후회스러워 열심히 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뭐 졸리면 제가 졸린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래서 제가 뭐 동기를 치다가 헤드 옆방에서 쳐버려야 해서 그 제가 친 걸 따라치면서 헤드가 이렇게 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범한 건 좋은데 대범한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보니까. 그 영국은 사실 식민지를 많이 가진 나라지만 영국 와서 역사를 쭉 살펴보면 아까 말씀 서섹스 지방으로 많이 이렇게 왔지만 2차 대전 거꾸로 들어간 거죠. 서섹스 그쪽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노르만디 상륙을 한 거고 해적이 늘 나쁘다고 그러지만 해적이 아니죠. 스머글러는 이제 수입을 많이 얻는데 세금을 안 내니까 스머글러 바가 많아요. 근데 컴퓨터보다 사람이 인투이션이 발달하는 것이 그 상륙작전할 때 그 해상 길이 뭐냐면 스머글러즈입니다. 그 밀수꾼들이 다니던 길로 한 거고 사실 우리나라 어릴 때 50년대는 밀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면 보니까. 머지를 인이어도 왜냐면 저것만 그러니까 패러닥스 스리프트가 이제 그런 거고 이게 저도 저 문제가 대법에서는 패러닥스 인이어드입니다. 이대가 이리도 다르게 이제 머지리 쓴 그건데 인이어드 his paradox itself 그러면 his similar person 그 얘기 나오는 이유가 그 인이어드는 굉장히 문화적인 인간이다. 배가 난파해서 어떤 과부랑 살다가 이제 나라에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거의 갈등하면서 이제 그 서사 나오는 겁니다. 서사시는 에픽 폼이라고 그러고 서정시는 리릭 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얘기할 때 WTO는 페어를 할 때 페어를 가기 제일 좋은 것이 어린이 테니스 어린애서 야 비켜라 그럴 때면 get out from here 그러죠. 그럼 I'll get it 그러면 나는 그 전화를 받겠다는 뜻이고 더 어려운 말은 threatening people get you nowhere 하는 얘기는 사람을 협박하게 되면 갈 데가 없다. 저는 또 요새 그런 이상한 그 시민단체는 이런 데 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사람들을 협박해가지고 어디를 가겠어요. 정말. 아유. 그러니까 이 상식을 벗어나서 살아야 되고 하니까 적폐라고 자꾸 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나쁜 짓을 좀 해야 되나. 나도 저 같은 사람도 적폐로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난 나쁜 짓을 못 하는데 저 사람이 날 적폐라고 그러면 난 나쁜 짓을 해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코노미 인테그레 설명을 제가 그 설명을 이걸 드린 이 책을 어제 비블리오를 제가 쭉 봤어요. 부분을 봤는데 참 그 비블리오 재미난 게 이렇게 나와요. 일반적인 이론책의 경제통합은 마이너가 만들었다. 무역장을 무역장을 하고 발란스도 일반적으로 많이 했어요. 자유무역이 좋을 때 이 사람이 프랑스 경제학자인데 굉장히 센스를 잘 썼어요. 사실 립지는 이제 와이너가 이론을 대체 효과를 보면 언제나 경제통합은 플러스 효과가 있다 얘기해요. 립지는 여러 가지 유명해요. 경제관료는 굉장히 잘 썼고 이 사람 립지 맨체스터는 영국의 맨체스터 학파입니다. 맨체스터가 그 항구 도시로 크다나 상업 도시로 발전하는 거예요. 미달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웨스턴 유럽이 나오고 이게 동서대립입니다. 죄송합니다. 동서대립이 뭐냐면 남북 문제는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의 문제고 동서대립은 동은 커뮤니스트 소련을 얘기하는 거고 서는 소비유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웨스턴 유럽이 쭉 있고 유로피안 이코노믹 커뮤니티에서 리스터 그 다음에 이제 안더리벨 칸테제에서 제3세계에서 쓴 거에서 쭉 나오고 프라이빗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스트 칸테지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도 미국과 대처해서 원조를 줬죠. 그러니까 월남 가보면 옛날에 소련 원조 받았고 그리고 그만하면 안 돼. 진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1시간 안 넘겨야 되는데 말이죠. 빨리 하겠어요. 조금 빨리 그래서 공적 개념이 중요한데 우리 좀 뒤떨어진다 그런 얘기고 그런 게 좀 필요가 있다고 그러고 그 예를 들 때 면바지에서 공장이 안 돌아갈 기계가 안 돌아갈 때 뭐 노동자가 안 돌아가고 또 노동자가 안 돌아가면 집에 가서 돌리면 죄송합니다. 그 뭐라 그러나
그래서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그러면 제가 이제 가끔 좀 스캡티컬 견해로 얘기하는 겁니다. 스캡티컬한 대표적인 문학적 서류는 몽테인의 에세이지고 그 반대로 컨빈싱하게 확고하게 얘기하는 거는 세인트 어거스틴의 컨페션즈입니다. 컨페션즈. 그래서 경제 통합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구테테라 소비아 그럴 때 유럽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는 자기 나라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오라고 또 익스펜션 할 때 들어오라고 터키는 뭐 들어가고 싶다 그래도 모든 이유를 다 대고 잘 안 받더라고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실크로드가 왜 중요한가 봤더니 인류는 아프리카 케냐에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스로폴로지하게는 사람의 원숭이와 다른 점 보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곰이 마늘하고 쑥을 먹었다 했는데 그 사람이 됐다 홍익인간 그런 거 하는데 루트를 하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고이지신 중요한 것이 정확히 그 아닐 필요가 있고 영국을 얘기할 때 UK하고 GB를 큰 돈을 일으키는데 자동차는 GB라고 붙습니다. 그레이트 브리튼이고 영국은 잉글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영국 그게 다 더한 겁니다. 스코틀랜드는 북쪽에 있고 웨일즈는 서쪽에 있고 노던 아일랜드를 그걸 합할 때 유나이티드 킹덤이고 노던 아일랜드 합치면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독일이랑 다를 때는 독일은 너무 질서를 중요시한다고 하는데 영국은 어떤 면 제도적으로 잘 발달한 나라도 크게 그거 없이 그리고 그 우리나라 중화학공의 발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재평가 이루어지고 그때 우리나라는 수출장애적 공화국 국가들이 그 아랍 중동 4차 전쟁 이후에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우리는 중동에서 외화를 많이 벌어와서 한 거고 또 그때는 수출을 하면서도 수입 대체를 잘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고 세계 전체적으로는 2차 대전 이후에 다 풍요해졌어. 영국 애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옛날 자기들은 어려웠는데 요새 애들은 너무 잘 자라서 묻지를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가까운 선배 중에서 MBC라는 선배가 있고 가끔 근데 그분은 옛날에 그런 다음에 결혼할 때 와서 나 결혼하고 부인 안 굶기겠다 얘기한 분도 있고 저 아시는 선배 교수님은 아들이 이제 캐톨릭 신부가 됐는데 조금 이렇게 그 기본적인 공부에서 벗어나게 또 한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중국의 한신 장군은 배수진을 치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우리나라 신갑 장군은 왜 배수진을 그 산에서 전투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 점이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배수진을 치고 싸울 때는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불리한 조건에서 이걸 이기기 위해 했기 때문에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어브섭션이란 말은 그냥 참고로 알게 되면 GMP를 구분할 때 GMP, NMP는 생산이고 NI는 저거죠. 분배고 PID, Personal Disposal은 이제 소비로 하는 건데 많이 물으면 홍산화수 이전지수는 어디서 속하냐 그러면 GMP 포함 안 돼. GMP 포함 이중 계산이 되니까. 그러면 그걸 도와준 건 퍼스널 인컴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소비는 소득의 함수다고 케인즈 얘기할 때는 절대소득가설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는 뭐 앱솔 인컴 하이포시스입니다. 그러면 그 나중에 얘기하죠. 렐러티브 인컴 하이포시스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소비는 다른 사람의 소비용이나 자기 프리비스 인컴을 받으니까 소득이 줄어들면 확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톱니 효과 내려가다 좀 옆으로 가다 한다. 시험에 물으면 톱니 효과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외우지 말고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고 제가 그 로스의 경제발전 단계에서는 정확히 하려는 얘기입니다. 테이크오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 대중소비가 됐는데 이걸 쓴 사람이 로스는 사실상 그 막스하고 엥겔스가 커뮤니즘에서 공산을 선언하는 거를 자본주의 입장에서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다이나 헌트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뭐 막스 모형이 안 맞는 건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그 루이스 모형을 더 발전시켜서 자본에 집중하기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조금 과장된 면이 있다 그렇게 쓰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만 얘기해도 판문이고 커뮤는 파리 커뮤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 북구를 여행하다 보면 커뮤이란 말이 있으면 커뮤널 소사이티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보다는 조금 덜 가족적이면서 생산을 좀 같이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 소득주도 성장은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화 지역화를 강의하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을 좀 보자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균형 성장을 더 얘기하면 빅푸시 시어리고 그건 쉽게 말하면
펌프를 할 때 물이 안 나면 물을 좀 부어서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시험에 물어보는 건 전후방 효과 중에서 어느 쪽이 부하가 시작되는 후방 효과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품 발달했어요. 근데 소재 발달은 장기 투자를 요구하. 제일 창피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좀 부끄럽게 하죠. 이제 영국 친구가 유나제 미스필드가 저보고 이제 얘기하는 얘기는 너는 영국 사람이 그레이스 블루징을 잘 모른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해군이 없어서 미국 해군에 의존한다든지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좀 해요. 그래서 그분이 저 초대해서 제가 졸면서 얘기를 들어서 아키팡처 얘기를 하는 아키팡처를 먹었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키팡처가 침을 놓는데 침을 먹고 침 놓는 걸 먹었다는 얘기는 아키팡처를 초콜릿으로 만든 거나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는 얘기를 해석하면 되겠죠. 그분이 좀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저한테 한 얘기가 그분은 광산 일을 많이 했는데 세계 각지를 다 돌아다녔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슈마하 책을 좋아한다 그러면 슈마하 슈마렌지는 다른 슈마렌지는 신산업 조직론을 만든 사람이고 슈마는 스몰 이즈 뷰티를 만든 사람입니다. 영국 러그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자하고 무슨 논문을 쓰다가 그게 바보예요. 제자들 논문을 안 쓰면 그냥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걸 뭐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또 안 돼도 하니까 몇 개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뭐 되게 마음이 앞서가는 건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나쁜 생각을 안 하니까 참 근데 그 오버도스를 하다 보니까 집안일을 잘 못한다는 또 그게 또 남더라고요. 일단 그러니까 자주 국방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국방이 잘 되면 경제력이 잘 돼야 되니까 부국강병은 그 고전학보다 마찬가지의 방법이 달랐다는 거죠. 남북 전쟁도 엄밀히 따지면 북부는 산업의 능력의 보호주의라고 남부는 농업이 발달하니까 뭐라고 하나 자유를 주장했는데 박터지게 싸운 거죠. 그래서 북군이 이겨가지고 그게 된 거고. 그래서 에로가 이제 동태지 규모의 경제를 설명했다고 설명드렸고, 에로는 그걸 해서 기초과학은 그 국가가 개인이 하기에는 기업이 하기에는 좀 위치까지 국가를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플라스 웨브 효과하고 공공재 성격이 섞인 것을 우리가 메리트 굿즈라고 합니다. 메리트 굿즈는 그런 뜻이고 메리트 시스템을 경영해서 인사고과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은 올려주고 밥통수로 채우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좀 프래그마틱하게 보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우리랑 가까운 쪽이 터키가 가깝다고 봐요. 문화적으로. 그리고 터키 가서 자전거 경기 참가하고 싶은 것이 터키가 우리 가까워 몽고 가깝고 제가 실크로드는 중국 사람들이 옛날 희귀물질 나는 개념이 아니고 또 중국이 AIB에서 말하는 중국이 브랜드 우주 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의 조상이 어디 있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실크로드를 가지고 협력체제를 가지는데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도 없지만 중국을 견제할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제가 제품 차별화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세계화에 대해서는 제품 차별화는 답이고 지역화에 대해서는 개성 있는 지역화다. 요새같이 중국의 맥모토리 들어가는 건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옛날에 김유신이 소정박이 김유신한테 야단한 것처럼 중국의 외무장관 이름도 있죠. 왕이란 친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굉장히 거슬리는데 이 지도층이나 이쪽은 그쪽 반의를 하려면 이쪽은 얘기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They take the land back me는 나를 괴롭히는 걸 즐긴다 그런 얘기고 G4 프로토콜은 의전실장입니다. 그래서 제 옛날에 의전실장 일본 만났는데 프로토콜은 경영학에서는 이렇게 접속이 인터페이스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다른 가공 과정을 할 때 인터페이스입니다. 발전은 학과가 다르다. 스몰 뷰티풀 얘기하고 미장실을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자발적 시험 볼런티어 언엠플로이먼트고 인볼런티어 언엠플로이먼트는 비자발적 실업인데 고전학과는 자발적 실업만 있다고 케인즈는 비자발적 실업이 있다고 얘기한 거고 그걸 보여주고 요소가 부족한 걸 보여주고 그 갭이 뭐냐 디플레이션 갭이다 그게 보여준 거고 제가 쉽게 얘기해 고전학파는 환자가 오면 돌려보내는 이유가 임뮤니티가 있다고 본 거고
케인즈는 정상 체력이 1000인데 현재가 800이면 200 모자라고 200이면 800이 모자란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디프레이션 갭이라고 페니실린을 맞자고 하고 페니실린을 맞추는 것이 디스크레션 펄리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 캠코더를 사게 되면 야외에서 이렇게 누워서 구름 보면서 이렇게 녹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구름 그 세탈 구름도 했을 때 보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 흘러가는 것도 있고. 근데 조금 해야죠. 뭐 제가 GMP를 또 어브섭션은 지금 말씀드리면 어느 나라가 GMP가 1000불이다. 근데 이제 수입을 800불하고 수출 400불 하면 1400을 더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 수지가 안 맞을 때도 더 다르게 얘기합니다. 고전학파는 상대 가격이 안 맞으니까 평가 절하해야 된다는 거고, 케인작파는 많이 썼으니까 어브섭션만 썼으니까 지출을 축소하거나 줄여야 된다는 거고, 통화론자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자연 실험률을 줄이려고 익스펜션을 했으니까 자연 실험률을 가려면 쉽게 말하면 화폐 시장에 교란이 없어야 되니까 교란이 그 멍키 펀치라고 합니다. 원숭이가 펀치할 때는 교란인가 봐요, 그 자체를. 그래서 그 뭐라 그러나 그 침판지는 또 원숭이보다는 좀 진화한 것 같습니다. 또 코끼리는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상당히 그 사회적 동물인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이게 GNP는 일종의 내국인 생산 체중 제시한 값이고 내국인을 국경으로 바꾸면 내셔널 바운드를 바꾸면 GDP가 됩니다. GDP는 60년대 쓰였고 이것을 이제 많이 선전한 것이 미국이 적어져 제품 수명술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설명드릴 제품 수명술에서는 기술 격차 이론을 조금 화장한 겁니다. 포장한 거 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체는 기술 격차 이론이라고 봐야죠, 그 자체를.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 프레싱엄에도 중요한 것은 GDI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조건이 중요한데 교육 조건의 중요성을 못하니까 교육 조건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이게 네트 파트 성장이 악화되고 일본은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독과점 능력이 있거나 그런 지배력이 있으면 이게 고가 보면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GDI가 중요한 개념이다 설명하는 거고 이것을 가장 외친 사람이 프레비지 싱어고 미달은 조금 더 이걸 확대한 거고 그냥 이 사람을 공격한 것이 이제 OECD 페이퍼고 린다가 과학적으로 하니까 이걸 공격한 것이 크루이거 바그와티 크루이거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싶어 하는 게 가만히 보면 안 한 부분이 있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제가 좀 쓰고 싶어 하는 거죠 그쪽 부분은. 근데 제가 방을 어지러운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어질러 놓고 못 찾으면 이게 가치 프로비던스니까 쉬웠는데 요새 보니까 그거 잘못한 것. 하나님이 위대하지 자기가 마음대로 같이 프로비던스 이거 신의 섭리라고 강의실에서 돌아와서 비스코에서 잠을 자거나 저 사무실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카우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자다가 낮잠을 자니까 학교 앞에도 낮잠 자는 방이 있었으니까 이게 잘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건 사치였던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버릇을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싫은 것 중에 어카운팅 이즈 컨벤션인데 회계는 관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회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GAP에서 General Accepted Accounting GAAP General Accepted Accounting P 그런 거는 이제 관습인데 저는 이렇게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서울지검장이 옛날에 그럴 때는 그게 위법이냐 그게 관습이었다 그러네요. 다 바꾸면 관습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또 자기가 지키는 건 그것도 별개라고 보더라고. 저는 사실 신문 잘 안 봐. 피곤해가지고 텔레비도 안 보고 텔레비 보면 이게 우리나라 어제 BBC 봤는데 야 우리나라의 대중매체라는 게 가도 한참 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BBC는 정확히 공격합니다. 지금 유력세 했는데 뭐 어류를 잡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하는데 우리는 뭐 백신을 왜 구입 안 했냐에 대해서 밝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내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는 하고 뭐 자꾸 미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늘 그때 생각하는 non brave deserve fair 용감한 사람이 미녀를 얻을 수 있다고 용감한 사람은 한 번 죽는데 비겁한 사람 여러 번 죽는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 혼탁스러워서 테이블을 안 보는 것 같아요. 안 보는 것 같고
그 제가 관심 있는 그거죠. 아, 한국 사람이 참 좋은 건 풍리를 지키는데 정말 나쁜 거는 이게 담합할 때는 이게 기준이 없어가지고 별난 별짓을 다 하더라고 보니까 클로징. 그러니까 그만합시다. 그건 강의를 하는 게 나아. 그거 나오면 진도도 못 나가더라고요. 네. 기술은 연속적이다 그럴 때는 그 슈페터렌입니다. 서섹대에 스프루가 있는데 사이언스 플러스 리서치 위트에서 그걸 하는데 거기 중요한 게 뭐냐. 자기들은 이노베이션 쪽을 하니까 슈페터는 기술 혁신이 중요하다 그랬고 자본주의가 좋은 거는 퍼리넬 게일 오브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 창조적 파이크림 돌풍이 있다는 거 반대 개념은 스프링 브리지입니다. 봄바람 불 때 바닷가에서 자전거 타면 굉장히 상쾌해요. 그죠? 바다 브리지라 스프링 브리지라 그러죠. 그때는 브리지라고 그러고 그 기술은 트레젝터리 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 프리만이 그쪽으로 했고 아마 룩세 때도 그쪽으로 하면서 하고 도지는 그쪽으로 굉장히 잘 나간 것 같습니다. 좀 잘 나간 것 같고 그 기술 연속적이라는 걸 잘 모르면 트레이서 러브가 사랑의 뭐 자극 그런 발자 그런 얘기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컨버션은 자동차인데 전기차가 되면 기술이 연속적인 면도 하나 있는데 그래도 기술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 백지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소형 원자로를 외부기에는 적어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돌이키는 그러니까 눌러서 자국이 생기는데 자본적 손실이 무척 큰 것 같습니다. 경상 자본을 모르면 우리가 먹고 기름 넣고 이렇게 먹는 건 매중이 되는 거고 자본주의는 집을 산다든지 자동차 산다든지 내국의 선언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아 슈페터 그 얘기를 하는데 슈페터 내연적 성장이 중요하다 기술 혁신하고 저걸 한 겁니다. 뭔가 아, 조직 개선이 중요하다 그러고 외연적 성장은 생산성을 집어넣는 게 그러고만이 옛날에 94년에 중국은 겁내가 없다 그럴 때 중국은 뭐 외국 자본을 끌어다 하고 노동을 썼으니까 걔네들은 뭐 옐로우 서브머린 같이 웃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죠. 중국이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근데 항공모함은 잘 만드는 것 같지 않고 기술이 발달하면 일본처럼 미국의 전투기를 사가지고 고쳐버려서 미국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일본이 제가 1970년대 중반에서 그런 걸 했으니까 그리고 일본이 항공기술이나 이것을 이저때 무척 발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서 못한 거죠. 못한 거고 항공모함이나 이런 게 와서 미국 배가 균형을 못 잡을 때 일본 기술자가 잡더라고요. 잡는 거 보니까 한 부분을 많이 한 게 뭐, 제가 외국 애들만 조금 부끄럽게 느끼는 건 두 가지였는데 일본 친구가 친한데 그 친구가 나보고 하는 얘기가 너희 나라는 탈파르즈 민백이 잘려 그러는 얘기야. 쇼사이티 하다는 얘기. 그게 부안해동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들은 투자를 하면 장기로 본다는 얘기고 영국에서 우리나라 그 과학 연구소 오신 분들 영국에 장점이 뭔가 같더니 연구에서 결과가 안 나왔다 다시 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윤하진 미술대에게는 물어보더라고. 네 할아버지는 뭐 했냐 일본인.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풍의를 지키고 시를 많이 쓰고 뭐 한문을 하고 하는데 레지스탕스 안 하셨어요 사실은. 외할아버지는 하신 것 같고 외할아버지는 그 자금 쪽으로 도와주신 것 같아요.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조상 할아버지를 적폐로 몰다가 우리 부모님 쪽도 몰다가 이제 나도 이제 적폐 대상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도 던진 질문에 나도 나쁜 일을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피곤해요. 피곤하고 미소금이 나쁘다고 그럴 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 면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클린턴이 뭐 야누스가 이걸 기한한 사람이 표창장을 주고 그라민뱅크가 뭐 같이 노벨 평화상을 탔는데 이게 뒷면을 보면 냉전이 무너지면서 냉전 90년대 후반이지만 미국 위상이 흔들리면서 이제 보호주의 신부의역 보호주의가 나오면서 이걸 자기도 원조를 프로젝트 판에서 바뀌면서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걸 전시효과한 겁니다. 디몬스트레이트 이펙트. 그래서 그리고 이건 이제 저거로 얘기하죠.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 정부 시장 실패 중에서 규모 경제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외부 효과도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저것도 공공제도 설명, 공공은 시장이 되면 가속 생산되니까 정치적 개정이고 시장 수익은 수평으로 얻는 수익으로 다한다. 비대칭 정보는 화폐 환상도 비대칭 정보고 공장의 주인이 노동자를 감축하지 못하니까 보통보다 임금을 많이 혈수 임금도 가시고 비대칭 정보고 보통 많이 모르는 건 도덕적 해이하고 역선택인데 어덜 셀렉션인데 보험회사처럼 잘 내팽개치죠. 보험회사는 그런 사람들 중앙화 정보 수집이 중요한 거고 그다음 어덜 셀렉션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1,000대를 파는데 1,000대 2,000대를 파는데 사는 사람 모르니까 잘못 선택하기 높은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는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순간 사기를 당하는 거고
모럴 해저는 컨틴전트 라이abili티 발생할 수도 있고 안 쓸 수 있는데 미국도 그런 게 많고 미국 정부 우리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대선 충당금을 마련하는데 그걸 많이 할수록 우리가 뭐가 되냐면 보수적이라고 그러죠. 리스크에 대해서 좀 보수적이고 그걸 함께 바젤 캐피탈 2가 됩니다. 바젤 캐피탈 1은 크레딧 리스크만 따집니다. 뭐 자기 자본을 8% 이상 가져라. 미국이 일본 보고 한 얘기 또 너무 까불지 말라 그랬는데 미국도 자기네가 중소업체들 만들자는 거 지들은 안 했어요. WTO 만들자고 해놓고 지들은 또 FTA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커가지고 항상 이렇게 펜듈럼 할 때 어느 쪽으로 가든 미국은 안전합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옐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우수한 경제학자인데 그분이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 건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좀 어려운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역선택은 사인한 순간 사기를 당한 거니까 히든 인포메이션이고 컨틴전 라이프는 발생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할 때 통화론전은 시제 일치성 중에 어떤 목표가 있으면 일정한 데 따라가야 된다는 거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처럼 반들을 봐서 여러분의 반응은 모르겠지만 그냥 나갈 때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고쳐나가는 건 동태적 효율을 중요시하는 거는 우리가 시제 불일치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거죠. 야누스가 한 거는 쉽게 말하면 저거예요.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여자들이 좀 리스크 위험이 균형 감각이 있다고 묶어가지고 누가 실수하면 같이 책임져라 그런 겁니다. 연좌제 비슷하면 좋은 개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제 등산로 적폐라는 말 우리말 용어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뭐 북한에서 이북에 썼던 용어 같아요. 적폐라고 그러면.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도 뭐 3차 숙정에 물러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습관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인민재판에 넣었다가 이 사람은 뭐 해가지고 풀어줬고 뭐 옛날에 인민군 지배에서 이제 인민재판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너 처형받아야 된다는 주민들이 이 사람은 좋은 일도 많이 하니까 나중에 뭐 좀 그러면 네가 한번 크게 식사 다 불러주고 좀 보자 이렇게 조금 그런 것 준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건 중요해요. 교육적인 약화됐을 때 스프랑스 뭐냐 했냐면 야 너 오버스테이트나 이그제즈를 한다.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사줬으니까 거기서 수량을 곱해봐라. 그러면 이게 확 떨어진 게 아니고 스티프한 게 아니고 플랫하지 않는 그 반대 개념이 뭐냐 생활의 질이 나아졌다는 논문이 있을 때 행정 그건 뭐냐면 GNP가 증가하는 것처럼 복지도 증가했냐 물어봤을 때 메이저 비커믹 웰페어를 보게 되면 뭐 공연에 이런 거 보면 완만하게 증가했대요. 그 세밀슨하고 노드하우스가 같이 발표한 겁니다. 그 자체를. 제가 좀 강의를 잘 알고 어제 사실 남산 등산 술도 많이 먹었는데 자기 전에 정리를 하고 잤어요. 근데 나도 조금 사람이 좀 성실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뭐 이제 자기가 이게 강의를 이제 제자한테도 전달하는 면도 있지만 제자한테는 페어를 하는 거죠. 잘 살아라 헤어지자 가르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뭘 한가는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더라 사람들한테. 네. 그러니까 저거죠. 다트가 왜 WTO가 됐냐 물으면 미국이 트윈 디피스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강한 걸 찾으니까 농업하고 금융 서비스 쪽이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모은 거고 덩켈이 무지하게 머리 좋은 사람 같더라고요. 그 보니까 계속 이렇게 니고시한 한 거고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WTO 법인격이 있으니까 구속력이 있으니까 무서운 건데 잭슨 존스가 쓴 것처럼 그게 그렇게 잘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세계 브레튼 우드 체제는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자체가. 그리고 패션 오브 인터레스트는 재미있는 책이에요. 가끔 전 보고 허슈맨에게는 자본주의 승리할 때는 이렇게 이런 면도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스미스가 구분해서 하는 얘기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by pursuing their interest, the men frequently promote that of society more effectually than when he really intended to 얘기는 by pursuing 그들의 이유를 추구하다. 그들은 복합적이죠. 플로럴 개념이고 men frequently promote that of society. 사람들은 이거 대표 사회 전체 흑대화하는데 then when he really intended to 사회 전체 할 때 지금 현실도 적동돼요. 뭐 소득분배도 개선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업가는 돈 벌게 하고 소비자 현명하게 선명하게 하고 방위는 좀 제대로 나라를 지키고 전쟁 나면 그러니까 프랑스 사실 인상적인 거는 노인보다 상위군을 먼저 앞에 놓더라고요. 그리고
앵밸리드가 사실 밸리드는 유효하다는 뜻도 있지만 상위군인 이유인데 나폴레옹이 그 묻혀 있으니까. 예전에 사실 군대에 가서 어떤 병을 알았어요. 디스크를 알았는데 또 검사하다가 이제 크로닉 헤파타이티스가 나와가지고 참 저도 개인적으로 그건 불명했을 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만기 전염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뭐 나오고 나서 한번 알았어요. 제가 알았는데 헤파타이티스 어큐트는 그 급성입니다. 급성은 문제가 아니라 만성이 악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항체가 생겨버렸어요 도중에. 그래서 정말 그냥 뭐라 그러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처럼 고맙게 제가 여기고 하는데 이제 그게 리스트나 그 고전을 많이 읽어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린다 책도 안 보는 문제에서 그 요사이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 고전도 좀 많이 보고 뭐 정약의 목민심서도 보고 뭐 북학파 쓴 것도 보고 그러는데 조금 우리가 약한 거는 실리적이나 한쪽으로 못 몰아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나진 윈스필드는 저보고 그 얘기, 네 할아버지는 리지스트는 안 했냐 그래서 보니까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못했으니까 저는 해야 리지스트는 아니죠. 지금은 이제 나라를 지키려 하려면 경제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국부를 증가시키려면 집안도 그걸 해야 되니까 이제 집안을 그렇게 하려면 조금 뭐라 그러나 줄여야 되더라. 다 술도 줄여야 되고 잠도 줄여야 되고 지금은 이제 보니까 이제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이제 지금 현재는 그렇고 그리고 세니 노벨 경제학상인데 이 사람 왜 탔냐면 세계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로드릭이 유명한 걸 많이 써. 세계 글로벌 투파는 세계가 너무 빨리 갔냐 그러면 세계 항상 빨리 가다 하면 세계하고 국가 정부랑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 we have to make the poor richer in order to make us richer. 우리가 부자가 돼 가난한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한다는 얘기는 사회적 소셜 언레스트가 있다가 그게 소셜 어피블에 됐다 소셜 폼 유혈사 때까지 가니까 그걸 한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샘보다는 딕시트가 훨씬 우수했다고 봤어요. 지금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경제학상도 필요에 따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딕시트는 워릭 있을 때 이분이 가르쳐가지고 그때는 정말 좋았던 것이 이분이 학술지 발표하기 전에 강의 시간에 그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려운 강의는 아닌데 여러분 상식으로 가르치는데 이런 거 하는 건 어려운데 저는 그걸 하는 이유가 어려운 내용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반응을 봐야죠. 뭐 그러고 토인변의 역사는 챌린지 리스폰스라고 그러고 뭐 옛날에 우주선수 챌린저 그러는데 챌린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 자체를. 그리고 역사는 아마비아의 주장이라고 신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신채 선생님 글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궁극에 가는 거는 제품 차별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잘 특히 중국에 대해서 떨어진 제품 차별화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크로스로드에서 지옥으로 가느냐 천당으로 가느냐 갈림길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개성 있는 지옥가도 중요하다 그렇고. 독일이 저거는 마지막에 쓴 이유는 독일 애들이 영국을 쫓아갈 때는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 자체가. 그리고 독일은 사실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한 나라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좀 글을 발표해서 만약 반응이 좋다면 그건 모르죠. 뭐 그거 하려면 할 일이 많아요. 뭐 식사도 줄여야 되고 저는 좀 워낙 많이 먹습니다. 사실 먹는 양도 어제도 같이 식사하는데 더 먹고 싶은데 자꾸 먹겠다는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자꾸 먹으면 사람들은 저는 밤낮 먹기만 한다고 생각할 것도 같고 어제도 뭐 그래서 독일 애들은 그 얘기할 때 리스트는 영국처럼 자유회담은 자기들은 그 감자바위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시를 보호하자 그런 거고 저도 우리나라 책 볼 때는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원서를 보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고 리카르도 비유는 맞는데 시계 동태적으로 보면 그걸 보자고 한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트 책도 다시 보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그 옛날에 본 알프레드 마샬의 프린시플 이코노믹스도 옛날에 빨리 봤으니까 거의 자세히 설명 보니까 아 내가 참 잘못 그러니까 자기의 단점도 거의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 자체. 거의 그런 말이 나요. Protein father make his set for his children education. 그래서 현명한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어떤 재산을 남겨놓는다 그랬는데 그런 말이나 또 프랑스의 그
교육부 장관이 한 얘기 있어요. 그 선대가 낭비할 때는 뭘 하냐. 그 교육이나 문화적인 면을 남긴다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문제는 세계화에서는 제품 차별화대로 어떻게 걸 밝히는 과정이고 개성을 지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는 거고 중추군주의에서 간헐적 정보 개입은 그 외교 정책이나 국방 정책의 어떤 일관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듯합니다. 강의를 하다 이게 제 집에서만 쓰는데 이 안경 아버지님이 쓰시던 안경인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할 때 좀 좋은 걸 안 보이게 눈을 크게, 안경을 크게 만들었는데 이 안경이 얼굴 더 나은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 안경이 접게 돼 있어요. 간단히 표현하시면 되고. 그 독일 애들이 만든 말 중에 하나가 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베토벤 교향곡 9번은 슐레 안디 프로이드가 만든 건데 그 가사도 좋아요. 뭐 프로이드의 돌린 엘리 중지나 그 슐레는 군도란 뭐 작품 적으로 시도 좋은 것도 많고 독일 애들이 벨트가이스는 독일어는 자체가 철학적인 면도 많은 것 같아요. 우주 정신이 좀 어렵더라고 그 자체가. 그리고 테이크 이지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 강의 쉽게 들으려는 얘기고 이직함 이지고는 그냥 쉽게 얻으니까 그 반대되는 독일어가 슈테르벤 온트베르크입니다. 죽도록 해서 다시 알아라 그런 얘기고 독일말 도 재미있는 게 두페르스미어 그러면 낙엽이 떨어지신 네가 내 마음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고 독일을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왜 독일 사람들이 컨센서스 캠프를 만드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영국 와서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영국 사람들도 2차 대전 컨센서스 캠프를 몰랐대요. 아이린 랜드레디죠. 왜 몰랐나 봤더니 그 유태인은 못 살리고 그런 건 독일뿐만 아니라 다 못 살리는 건 마찬가지였더라고 그 자체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문화적 가치가 되는 차이점이라고 봐야겠죠 그 자체는. 의도는 제가 오늘 이 강의 이번 6주차를 30분에 마치면 얼마나 How smart you are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바치고 나니까 여러분이 들으면서 How dare you are 참 과감하구나. 저 겁도 없이 이걸 강의를 1시간을 넘기다니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나 걱정이 되었는데 그냥 어려울 때도 있으니까 몰라도 그 끈적 없어요. 앞으로 한 설명하니까 혹시 잘 모르겠으면 그냥 편에 계세요. 계시면 제가 진도를 나가면서 필요한 관계되는 부분이 나오면 그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하는 건 뭐 설명하냐면 정통적 무역 이론을 알아야지 그 대체적 무역 이론이 뭐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신고전학파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이유에서 그 예를 들어서 프레비싱은 미들 모델이 틀렸다든지 공격을 했겠죠 그쪽에서 그 카운터 아기먼트라고 그러죠. 뭐 케인즈 리볼루션의 모니터리 카운터 리볼루션 그런 얘기죠. 케인즈는 정부 개입을 하지 않는데 모니터리 리볼루션 반대로 했다. 그 해리 존슨이 무척 똑똑해요. 왜 그러냐면 그걸 다 읽으면 케인즈가 잘못한 게 있어서 통화론자가 우수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통화론자는 피터 될 거라는 말을 했어요. 통화론자는 토빈의 이퀘이션이 못 푼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토빈은 지금도 케인지안이에요. 그 사람 그리고 옐렌이 토빈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옐렌은 남편도 그 노벨 경제학 탔어요. 뉴 케인지안 탔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뭐라고 예리한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세계 정황이 바뀌어서 이걸 통제 못할 때는 옐렌도 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굉장히 그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게도 중요한 거고 국가도 중요한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저 얘기죠. 정통적 무역이론을 정확히 알게 되니까 핵쇼어린 이론을 가르쳐 드리면서 제가 어쨌든 생각해 봤어요. 그냥 늘 그런 생각 가져서 난 어디 갔다 자작게 너 가르칠 수 있다 생각 그건 아닌 것 같더라. 사람을 가르치려면 자기가 발표를 하더라도 좀 뭐라 그러나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아델라이드 있는 그 교수한테 티즈들한테 좀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발표를 하고 초청을 했는데도 그 몇 년을 까먹은지 30년, 20년, 25년을 제가 답을 안 줬어요. 그냥 뭐 지금 보니까 답을 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쓰려고 그래요. 내가 그때는 세상을 몰랐고 지금 이제 세상을 좀 알기 시작했으니까 좀 학문적으로 교류하자. 그리고 요새 가고 싶은 건 독일을 좀 가고 싶어요. 제가 글이 좋아서 반응이 좋으면 영국보다는 독일을 가야지 유럽을 제대로 이해하기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가르칠 거는 그냥 핵혈인 정리를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걸 알 수 있으니까 핵혈인 정리를 가르치면서 무역이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거시경제가 거시가 아니죠. 미시에서 일반 균형에서 그러니까 조금만 얘기하면 맞게요. 시장 기초 이론이 있고 소비자 이론, 생산자 균형, 뭐 시장 이론, 요소 시장 이론, 일반 균형 그리고 나서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데 가장 초보 단계에서 쭉 가르치는 겁니다. 석사 과정이랑 일반 이론을 딱 가르치고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랑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눈물의 사랑이 시인지 사랑의 눈물의 시인지 모르겠다 그 비슷한 얘기인데 너 일반 균형의 치료이라 보면 공간을 이어주는 건 뭐냐 한계 전환입니다. 그게 국제 경제학이에요. 거기서 무너지는 게 무역 정책이고 정책 개입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뭐라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는 건 뭐냐 그거는 이제 할인율입니다. 현재 1,000만 원이 100년 뒤 100년, 그러니까 10년 뒤 1,000만 비싸도 100년 뒤까지는 안 가죠.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 지도교사 저거 늘 하는 얘기가 너는 평생 돈만 못 쓰고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만고강산으로 세상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고강산 사는데 저는 편한데 상대방은 정말 그 뭐라 그러나 열받을 때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새는. 그래서 요새는 조용히 그냥 주변이나 친구들 만나면 제가 좀 조용히 있으려고 그래요. 내가 말은 할 필요가 없다. 행동으로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하고. 그래서 무역 이론을 설명할 때, 무역 정책을 설명할 때 미시경제학을 가능한 한 좀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